안녕하세요. 강남런던치과 이창규 원장입니다. 오늘은 치아가 빠졌을 때 치아를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언급해 드릴 것은 치아가 빠졌을 때 왜 빨리 회복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치아는 한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조직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며 동적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치를 한 곳에 공간이 생긴다면 그 공간을 없애는 방향으로 치아가 움직이게 됩니다. 발치한 공간 주변 치아는 그 공간으로 쓰러지게 되고 반대편 치아는 그 공간 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또한 치열의 전반적인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힘을 받지 못하는 치조골은 퇴화되고 유실되므로 갈수록 임플란트 하기가 힘들어지고 발치한 치아가 많다면 외모에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잇몸 질환도 생기게 됩니다. 치아가 없으면 씹는 효율이 떨어져 식사할 수도 없고 턱관절 증세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치아를 발치하게 되면 바로 회복하는 걸 권해드리고 아무리 늦어도 6개월 내에는 치아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치아가 한두 개 없다면 일반적으로 하셨던 보철 방법은 브릿지입니다. 브릿지는 말 그대로 다리입니다. 이 사진은 영국에 있는 유명한 런던 브릿지입니다. 다리를 잘 관찰해 보면 중간중간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이렇게 상판을 얹어서 만들어 놓는 구조입니다. 만일 구강 내에서 치아가 하나 없어졌다면 그 양옆에 있는 치아를 깎아서 크라운으로 씌우면서 기둥으로 삼고 치아가 없던 부위는 상판을 만들어 회복하는 보철물입니다. 치료 예에서 보시면 이렇게 치아가 하나가 빠졌을 때 그 양옆의 치아를 삭제를 해서 크라운 만들듯이 삭제를 해서 이렇게 브릿지라는 보철물을 만들어서 치아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어금니 부위인데요. 사진과 같이 이 부위에 치아가 빠졌다면 그 양옆에 있는 치아를 크라운 만들듯이 치아를 삭제해서 이런 보철물을 만들어서 붙여서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브릿지입니다. 이 동영상은 덴트웹이라는 전자 차트 회사에서 만들어 제공하는 동영상입니다. 그림과 같이 치아가 하나 빠졌을 때 그 양옆에 기둥이 되는 치아를 크라운을 씌우듯이 삭제해서 모양을 만들어서 본을 떠서 브릿지 보철물을 만들어 그 위치에 붙여서 치아를 회복하게 됩니다. 네, 브릿지를 할 때는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소실된 치아보다 기둥이 되는 치아의 뿌리가 부피로 따졌을 때 더 많아야 합니다. 다리에서 기둥이 튼튼해야 상판이 잘 유지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두 번째, 기둥이 되는 치아가 치주염이 없이 튼튼해야 합니다. 치주염이 있거나 흔들리는 치아 또는 충치가 있는 치아라면 기둥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리에서 기둥이 튼튼히 잘 고정되어야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엑스레이를 보면 이쪽 부위에 보면 치아를 4개를 회복하는데 기둥이 되는 치아가 2개입니다. 기둥이 되는 치아가 회복해야 되는 치아보다 약하고 부피가 적으니 그림과 같이 기둥이 되는 치아가 파절이 돼서 부러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소실된 치아 양옆에 기둥으로 삼을 만한 치아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맨 마지막에 있는 치아를 잃어버렸다면 뒤에 치아가 없으므로 브릿지가 아니라 임플란트를 하셔야 합니다. 맨 뒤의 치아를 브릿지로 회복하게 되면 앞의 2개 치아를 씌우면서 해야 하는데 이것은 원칙에 어긋납니다. 일종의 병따개와 같은 힘이 가해져서 앞의 치아들을 반드시 망가지게 만듭니다. 이 엑스레이를 보면 이쪽 부위의 맨 최후방 구치가 없어졌습니다. 이 치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앞에 치아를 브릿지를 했는데 역시 이쪽에 힘을 주면 줄수록
앞에 치아가 병따개에 따는 힘을 먹어서 치아에 파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림과 같이 이 부위가 치아가 없다면 무리하게 브릿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림과 같이 임플란트로 회복해 주는 게 정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어금니가 2개 이상 없다면 브릿지로는 치료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임플란트를 사용하거나 임플란트가 아니라면 틀니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치아가 2개 이상 없으면 기둥이 되는 치아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많은 치아를 삭제해야 해서 문제고, 또 브릿지가 너무 길면 기둥이 되는 치아가 충치가 생길 수도 있고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분 틀니라는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틀니는 고정식이 아니라 착탈식입니다. 빼었다 꼈다 하는 보철물입니다.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치아가 연속으로 2개 이상 없어진 경우. 두 번째, 맨 뒤에 있는 치아가 소실이 된 경우. 마지막으로 치아가 없어진 부위가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브릿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부분 틀니를 사용하게 됩니다. 덴티웹에서 제공하는 부분 틀니에 대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림과 같이 양쪽으로 치아가 없는 경우는 기둥이 되는 치아를 선정을 해서 그 치아에 고리를 만들어서 그림과 같은 부분 틀니를 위치시키게 됩니다. 부분 틀니의 모양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금속으로 된 틀이 보입니다. 이 금속 틀은 부분 틀니가 파절되지 않고 강하게 버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치아가 있는 부위에 안정장치와 고리가 관찰이 됩니다. 치아가 없는 부위, 즉 회복해야 되는 부위에는 잇몸과 치아의 모양들이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위 틀니의 경우 입천장을 덮는 게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잇몸 위에 틀니가 얹어 있는 모양이라 간혹 답답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분 틀니를 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부분 틀니의 고리가 걸리는 치아는 튼튼한 치아이어야 합니다. 이 치아에 의해 부분 틀니가 유지가 되므로 다른 치아보다 튼튼하지 못하면 곧 뽑게 되어 부분 틀니를 다시 제작해야 합니다. 기둥이 되는 치아가 치주염이 있거나 충치, 신경치료를 받은 치아라면 부분 틀니의 기둥으로 사용하는데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부분 틀니는 반드시 턱 전체에 구조물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한쪽만 치아가 없다고 해서 그 부분만 부분 틀니를 하면 안 됩니다. 반대편에서 틀니가 같이 커버되어야 튼튼한 틀니가 만들어집니다. 부분 틀니의 일반적인 모양인데 치아가 없는 부위에만 틀니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의 틀을 만들어서 남아있는 치아뿐만 아니라 없어진 치아도 회복하고 지켜주고 보호를 해줘야 합니다. 세 번째, 6개월에 한 번 반드시 검진이 필요합니다. 치아가 없는 부분은 뼈가 계속 녹아내리므로 정기적으로 방문하셔서 재료를 첨가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틀니가 요동치게 되어서 기둥이 되는 치아를 발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임플란트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에 가장 가까운 보철물입니다. 치아가 없어졌을 때 주변 치아의 도움이나 희생 없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치조골에 임플란트를 이식한 후 치아의 뿌리처럼 고정시키고 그 뿌리에 의지해서 쉽게 만들어주는 보철물입니다. 임플란트의 구조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아의 뿌리에 해당하는 임플란트 부분이 있고 씹는 부분인 보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부분을 연결하는 부분이 지대주 부분인데 어버트먼트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인 임플란트 시술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아를 뽑게 되면 아무는데 3, 4개월이 걸리는데 그 뒤에
임플란트를 심는 1차 수술을 하고 그리고 다시 3, 4개월을 기다려 임플란트가 뼈랑 잘 유착이 되면 그 다음에 본뜨고 씹는 부분을 완성을 해서 씹는 힘을 주게 됩니다. 임플란트의 장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의 최대 장점은 인접치아의 손상이나 도움 없이 회복이 된다는 점입니다. 브릿지나 틀니를 하신 후 기둥이 되는 치아가 뽑게 되는 경험을 하신 분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치아와 가장 가까운 보철물이므로 씹는 기능이 가장 잘 회복됩니다. 또한 청소도 쉽고 모양도 치아와 가장 유사합니다. 임플란트는 충치나 파절 등 자연 치아에서 많이 보이는 병이 없어 관리도 잘 됩니다. 임플란트에 생기는 유일한 병은 잇몸병이니 잇몸 관리만 잘 하시면 된답니다. 수명도 다른 보철물에 비해 탁월하게 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술 방법의 경우 임플란트는 주변 치아를 건드리지 않고 치조골에 뿌리를 심어 치아를 회복합니다. 브릿지는 양옆의 치아를 깎아 크라운을 씌우면서 회복합니다. 틀니는 기둥이 되는 치아를 선정해서 크라운을 씌우고 그 치아에 틀니의 고리를 걸어 회복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는 주변 치아의 손상이 전혀 없고 브릿지나 틀니는 주변 치아나 치조골에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치료 기간은 임플란트의 경우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고 브릿지는 1, 2주, 틀니는 한두 달이 걸리게 됩니다. 치료 비용은 임플란트가 상대적으로 비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수명이 길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비싼 치료는 아닙니다. 씹는 기능의 회복에 있어서는 임플란트가 가장 탁월합니다. 모든 보철물은 고정식이 저장력이 좋고 착탈식이 상대적으로 저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수명은 임플란트의 경우 반영구적이라고 할 정도로 깁니다. 그 다음이 브릿지로 5년에서 10년 정도이며 틀니는 조정도 자주 해야 하고 수명도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잠시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이 부위에 어금니가 하나가 빠졌다면 가능한 치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변 치아를 건드리지 않고 이 부위에 임플란트를 심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다른 방법은 임플란트가 아니라면 그 양쪽에 있는 치아를 기둥을 삼아서 요 세 개 치아를 브릿지로 회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어금니 쪽에 치아가 3개 연속으로 없어졌을 때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치료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임플란트를 3개를 심어서 다른 치아를 건드리지 않고 임플란트 보철물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다른 방법은 부분 틀니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앞니 6개만 남고 뒤에 어금니가 모두 소실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소실된 부위를 임플란트를 심어서 자연치아의 손상이 없이 회복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 치아가 없는 부위가 양쪽이고 또 여러 범위이고 어금니가 2개 이상 없는 경우이므로 부분 틀니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치아가 없을 때 회복하는 방법인 브릿지, 틀니, 임플란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는 보철 방법인지 설명을 드렸고 장단점과 치료 과정, 기간 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치아를 잃으셨을 때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보철 방법을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강남 런던치과 이창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